연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비었을까요? 아들은 바쁘다 하고 친구는 연락이 끊겼어요. 하루 종일 TV랑 말만 하다 잠드는 나. 그렇게 사는 게 노후의 행복이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침 6시. 알람도 필요 없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이 이제는 갈 곳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의식이 되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뜨면 천장에 낡은 형광등 자국이 제일 먼저 보인다. 언제 바꿨더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어 본다. 차갑고 평평한 이불만 만져질 뿐이다. 당연한 일인데도 매일 아침 똑같이 서운하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일어서는 것도 이제 작은 전쟁이다. 하나, 둘, 셋. 속으로 구령을 외우며 몸을 일으킨다. 무릎 관절이 뚝뚝 소리를 낸다. 나이 든다는 건 이런 거구나. 소리로 확인하는 삶. 거실로 나와 커튼을 연다. 스르륵. 천이 미닫이를 타고 열리면서 부산의 10월 햇살이 낡은 거실을 가득 채운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춘다. 어제와 똑같은 햇살이다. 그제와도 지난주와도 작년과도 같은 빛.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나뿐이다. 식탁 위를 본다.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냄비째에 놓여 있다. 뚜껑을 열어본다. 두부 한 모와 김치 몇 점, 그리고 차가워진 국물. 한 끼는 더 먹을 수 있겠다. 요즘은 이렇게 계산하며 산다. 며칠 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신문이 문틈으로 들어와 있다. 구겨진 채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바뀐 모양이다. 예전 학생은 정갈하게 돌돌 말아서 넣어줬는데 신문을 펼친다. 오늘 날짜를 확인한다.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연금날이다. 그래도 연금날이라 다행이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다. 요즘 자주 그런다. 말을 걸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대답은 없지만 목소리라도 내야 이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다. 휴대폰을 들고 은행 앱을 연다. 익숙한 동작이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로그인, 계좌 조회, 잔액 확인. 숫자가 뜬다. 예상한 금액이 틀림없이 들어왔다. 국민연금 85만 원. 정확히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어온다. 숫자를 바라본다. 85만 원.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계산을 시작한다.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간다. 남는 건 30만 원 남짓. 하루에 10,000원. 세 끼 다 먹으면 빠듯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돈은 들어왔는데 마음은 더 허전하다. 작년만 해도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 창밖을 본다. 아래층 김씨네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다. 아이 옷, 어른 옷, 수건. 가족의 흔적들. 옆집에선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의 목소리, 아이의 칭얼거림, 아빠의 헛기침. 삶의 소음들. 문득 깨닫는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함께 다행이지 하고 웃어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김치찌개를 나눠 먹을 사람, 신문을 보며 투덜거릴 상대, 연금날을 함께 기뻐할 누군가. 혼자라는 것. 그게 진짜 가난이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째다. 정확히는 5년 7개월. 계산하지 않아도 안다. 몸이 기억한다. 혼자 먹는 밥의 횟수로, 혼자 보는 TV의 시간으로, 혼자 듣는 빗소리의 날들로. 처음엔 무서웠다. 밤이 오는 게, 주말이 오는 게, 명절이 오는 게, 모든 게 두려웠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벽에 대고, 베개에 대고, 허공에 대고 울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였다. 울음이 마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익숙함이었다. 혼자라는 시간이 옷처럼 몸에 맞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가 옆에 있으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다. 아침 7시 리모컨을 든다. TV를 켠다. 먼저 하는 일이다. 세수보다 양치보다 먼저. 화면이 켜지면서 집안의 소리가 찬다. 목소리, 음악, 광고, 뉴스. 소리들이 정막을 밀어낸다. 채널을 돌린다. KBS, MBC, SBS, 케이블.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 위를 떠돈다. 9번 채널, 아침 드라마. 중년 여자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 남편에게 소리친다. 여보, 밥 먹어요. 따뜻한 장면이다. 부럽다. 드라마를 보면서 김치찌개를 데운다. 냄비가 보글보글 소리를 낸다. TV 속 대사들이 귀에 들어온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은 있어야죠. 가슴이 철렁한다. 드라마 속 대사가 나한테 하는 말 같다. 아니,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같다. 답하고 싶다. 맞아요, 외로워요. 익숙해져도 외로워요. 하지만 TV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본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린다. 사람들이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놀란다. 언제부터 이렇게 TV와 대화하듯 살았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다. TV 소리를 배경으로 뉴스 시간이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 이야기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듣는다. 세상과 연결된 기분을 느끼려고. 이 나이에 친구도 가족도 다 흩어졌네. 중얼거린다. 사실이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아프다고 바쁘다고 자식들 때문에. 처음엔 자주 만나자고 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다. 하지만 점점 뜸해졌다. 상대방도 나도. 작년 설날 오랜만에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다.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순자가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근데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나중에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나중은 오지 않았다. 딸은 서울에 있다. 손주도 있다. 1년에 2번 본다. 명절에.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통화해도 5분이다. 엄마 잘 지내? 건강하고? 돈 필요한 거 없어? 그래, 나도 바빠서. 나중에 또 전화할게. 자식도 바쁘다는 걸 안다. 서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래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면 좋겠다.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TV 보면서. 10시쯤 되면 택배가 온다. 옆집으로. 요즘 옆집 며느리는 매일 택배를 받는다. 초인종 소리, 문 여는 소리, 수고하세요 하는 인사 소리. 그 소리들이 들린다. 가끔은 우리 집 초인종이 울리는 줄 알고 현관으로 뛰어간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 옆집이었구나. 부끄럽다. 택배 하나 오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저번 주에는 정말 우리 집에 택배가 왔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파스. 문을 열었더니 젊은 기사가 서 있었다. 박영숙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몇 초였다. 그 짧은 대화가. 그런데 그 몇 초가 그렇게 소중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누군가 나를 봤다. 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받았다. TV를 끈다. 오후 2시. 갑자기 집이 조용해진다. 너무 조용하다. 귀가 먹먹하다. 시계 소리만 들린다. 째깍째깍. 냉장고 모터 소리. 윙윙. 그리고 내 숨소리. 다시 TV를 켠다. 정막이 익숙해졌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익숙해질 수가 없다. 정막은 매일 새롭게 아프다. 연금이 들어온 다음 날이었다. 토요일 오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있자니 문득 아들 생각이 났다. 민수, 36, 대기업 과장.
결혼한 지 5년째. 손주가 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무겁다. 전화 한 통 거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이 된 지 언제부터였을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바쁠 텐데. 하지만 보고 싶었다. 얼굴이, 목소리가 같이 밥 먹고 싶었다. 된장찌개에 김치 올려서 밥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그냥 앉아 있고 싶었다. 말이 없어도 좋으니까 용기를 낸다. 통화 버튼을 누른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길다. 3번, 4번. 안 받으면 어쩌지? 5번째 신호음에서 연결된다. 여보세요? 민수 목소리다. 약간 귀찮다는 투다. 아니, 내가 예민한 건가? 민수야,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일은 무슨 일?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면 이상한가? 아니, 별일은 아니고. 말을 잇지 못한다. 갑자기 입이 마른다. 이번 주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을까 해서 침묵이 흐른다. 2초? 3초? 짧지만 긴 시간이다. 배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며느리가 준호야 그만 울어하고 달래는 소리도 들린다. 엄마 죄송한데요.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대답. 벌써 안다. 거절이라는 걸. 요즘 너무 바빠서요. 회사 일도 밀렸고 애들도 봐야 하고 변명이 이어진다. 회사, 애들, 주말 약속, 처갓집 방문. 다 맞는 말이다. 다 이해한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무너진다. 그래도 밥 한 끼 정도는 말끝을 흐린다. 매달리는 것 같아 부끄럽다. 다음에 봐요 엄마. 다음에. 다음은 언제일까? 설날? 추석? 아니면 또 1년 후?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목소리가 떨린다. 들키지 않으려 애쓴다. 몸 건강히 계세요. 그럼 저 일 좀 봐야 해서 끊을게요. 그래. 뚝. 통화 종료음. 차갑다. 휴대폰을 든 채로 멍하니 있는다. 통화 시간이 화면에 뜬다. 1분 23초. 우리 대화가 고작 1분 23초였다. 아들 뱃속에 있던 시간이 10개월, 키운 시간이 30년이 넘는데 지금 우리 사이는 1분 23초다. 화면이 꺼진다. 그리고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친다. 늙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이 깊다. 입가, 눈가, 이마. 지도처럼 새겨진 세월. 머리카락은 반쯤 희다. 염색한 지 오래됐다. 귀찮아서, 돈 아까워서, 누가 보나 싶어서 화면 속 여자를 바라본다. 저게 나인가?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나인가? 눈빛이 슬프다. 입술이 떨린다. 혼자 남겨진 사람의 얼굴이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맞다. 나는 혼자다. 남편도 없다. 친구도 없다. 자식도 바쁘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사라져도 한동안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작년 뉴스에서 봤다. 독거노인 고독사. 발견된 지 3개월 후. 냄새로 알았다고. 이유 신고로.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을 안 했대. 그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손이 떨린다. 휴대폰이 무겁다. 내려놓는다. 식탁 위에. 소리가 크게 난다. 딱. 창밖을 본다. 아래층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논다. 아빠가 밀어주는 그네를 타고 엄마가 지켜보는 미끄럼틀을 타고 웃음소리가 들린다. 행복한 소리다. 부럽다. 나도 저랬었는데. 민수를 놀이터에 데려가서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 밑에서 받아주고
엄마 나봐 하던 목소리. 우리 아들 최고 하던 내 대답.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내가 필요했다. 밥 먹여야 하고, 재워야 하고, 씻겨야 하고, 안아줘야 했다.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하루에 100번도 넘었다. 귀찮았다.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엄마 한 번이 그렇게 듣고 싶다. 전화기를 다시 든다. 민수 이름을 누른다. 다시 걸까? 아니다. 또 거절당하기 싫다. 또 다음에라는 말 듣기 싫다. 이름만 바라본다. 민수, 아들, 내 아들. 화면을 끈다. 검은 화면에 또 내 얼굴이 비친다. 낯설다. 내가 아닌 것 같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무도 찾지 않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 눈물이 핑 돈다. 참는다. 울지 않는다. 울면 더 비참해진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TV를 켠다. 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하지만 오늘은 소리도 정막을 밀어내지 못한다. 수요일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간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이다. 어차피 중요한 우편은 오지 않는다. 고지서, 광고지, 그리고 또 광고지. 계단을 내려간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천천히 난간을 잡고 1층 우편함 앞에 선다. 비밀번호를 누른다. 삐삐삐. 문이 열린다. 안을 들여다본다. 예상대로다. 정기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형형색색의 전단지들. 치킨집, 피자집, 부동산, 대출. 하나같이 필요 없는 것들. 전부 꺼내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고지서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려는데 한 장이 눈에 띈다. 시니어 복지관 신입회원 모집. 커다란 글씨가 먼저 보인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커피 만들기 체험 수업 무료. 사진도 있다. 노인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면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 손이 멈춘다. 버리려던 손이. 시니어, 복지관, 노인이라는 소리다. 나를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다. 기분이 묘하다. 인정하기 싫다. 아직 68밖에 안 됐는데. 아직 정정한데.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안다. 나도 늙었다는 걸. 주름, 흰머리, 굽은 허리, 아픈 무릎. 다 늙은이의 증거다. 전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진다. 딱 소리가 난다. 복지관 따위. 노인네들 모여서 수다 떠는 곳. 나는 아직 그럴 나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찬다. 쉬엄쉬엄 오른다. 3층까지 오르는데 5분이 걸린다. 예전엔 한 번에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간다. TV를 켠다. 드라마가 한창이다. 주인공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이라떼 정말 맛있어요. 배우가 웃으며 말한다. 커피. 문득 전단지가 떠오른다. 커피 만들기 체험. 나도 커피 좋아한다.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타 마신다. 달고 뜨겁고 향긋하다. 그런데 요즘 믹스커피 맛이 예전 같지 않다. 너무 달다. 그리고 가루 맛이 난다. 예전에 남편이랑 시내 카페에 간 적이 있다. 결혼기념일이었나? 메뉴판을 못 읽어서 당황했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무거나요 했더니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때 나온 커피. 컵이 예뻤다. 하트 모양이 위에 그려져 있었다. 한 모금 마셨더니 믹스커피랑 완전히 달랐다. 쓴데 고소하고 쓴데 부드럽고 신기했다. 다음에 또 오자. 남편이 그랬다. 다음은 없었다. 6개월 후 남편이 쓰러졌다. 그 뒤로 카페에 안 갔다. 혼자 가기 민망해서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 같아서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가끔 궁금하다. 저 하트는 어떻게 그리는 걸까? 커피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쓰레기통에 버린 전단지가 떠오른다. 괜찮다. 어차피 관심 없다. 복지관 같은 데 가고 싶지 않다. 노인네들 모여 있는 거 싫다. 불쌍해 보인다. 그런데 자꾸 생각난다. 커피 만들기. 무료. 시간도 남아돈다. 할 일도 없다. TV만 보기엔 하루가 너무 길다. 그래도 안 간다. 창피하다. 혼자 가는 게. 아는 사람 없는 곳에 혼자 가는 게. 저녁을 먹는다. 김치찌개. 또 혼자 먹는다. 또 TV를 본다. 또 잠이 안 온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형광등 자국이 보인다. 오늘따라 더 선명하다. 딱 한 번만 나가보자. 중얼거린다. 혼잣말이다. 대답은 없다. 그냥 구경만 하고 오면 되지. 스스로를 설득한다. 커피 한 잔 공짜로 마시면 그만이고. 변명을 만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든다. 내려가서 쓰레기를 버린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진다. 더럽다. 창피하다. 하지만 찾아야 한다. 있다. 구겨진 전단지. 펼친다. 찢어진 곳도 있고 얼룩도 묻었지만 글씨는 읽힌다. 커피 만들기 체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다.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올라간다. 거울을 보는데 머리가 엉망이다. 옷도 낡았다. 내일은 좀 단정하게 입어야겠다. 혼잣말이지만 오늘은 다짐처럼 들린다. 이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두근거린다. 기대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살아있다는 감정. 금요일 오후 1시 50분. 복지관 앞에 서 있다. 3층짜리 건물이다. 낡았지만 깨끗하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쉼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 돌아갈까? 집에 가서 TV나 볼까? 그런데 문이 열린다.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온다. 웃으며 내게 말한다. 처음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도망갈 수 없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간다. 1층 로비가 밝게 보인다. 햇살이 큰 창으로 들어온다. 초록색 잎의 화분들이 있다. 사람들이 보인다. 의자에 앉아서 수다 떠는 할머니들, 바둑 두는 할아버지들. 커피 수업은 2층이에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안내 직원이 말한다. 젊은 여자다. 26쯤 상냥하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데 무릎이 아프다. 2층 복도 끝에 문이 보인다. 카페 체험실. 문을 연다.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뻔했다. 작은 카페다. 진짜 카페처럼 꾸며놨다. 커피 기계, 컵들, 테이블, 의자. 창가에는 화분도 있다. 사람들이 보인다. 10명쯤? 다 내 또래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선생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기계에서 커피가 나온다. 진한 갈색 액체. 구수한 향이 퍼진다. 뒤쪽 빈자리에 앉는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앞치마를 받아두른다. 손이 떨려 끈을 묶기 어렵다. 도와드릴까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묻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아주머니가 내 앞치마 끈을 묶어준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아주머니가 웃는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따뜻하다. 수업이 시작된다. 선생님이 커피 원두를 보여준다.
갈색 알갱이들. 냄새를 맡아보라고 한다. 돌아가며 원두를 맞는다. 내 차례가 와서 코를 가까이 댄다. 고소하다. 흙 냄새도 나고 나무 냄새도 나고. 좋은 냄새죠? 선생님이 묻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직접 해보는 시간이다. 둘씩 짝을 지으래. 옆자리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내 짝이 된다. 저는 김순옥이라고 해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처음으로 이름을 나눈다. 순옥 씨와 함께 커피를 내린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원두를 갈고 머신에 넣고 버튼을 누른다. 싸 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가 컵에 담긴다. 신기하다. 내가 만든 커피다. 우와, 우리 잘했네요. 순옥 씨가 웃는다. 나도 웃는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나? 이제 마실 시간이다. 테이블에 앉는다. 순옥 씨 앞에, 나는 건너편에.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신다. 쓰다. 그런데 이상하게 좋다. 쓴데 기분 좋다. 따뜻하다. 맛있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가. 순옥 씨가 답한다. 잠시 침묵. 서로 커피를 마신다. 어색하지 않다. 편하다. 혼자 사세요? 순옥 씨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래요. 순옥 씨가 말한다. 그 말에 뭔가 뭉클해진다. 눈가가 뜨겁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는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남편이 3년 전에 갔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이고. 순옥 씨가 담담하게 말한다. 저도 5년 됐어요. 떨린 목소리로 내가 답한다. 순옥 씨가 내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다. 힘들죠? 네. 혼자는 외로워요. 맞아요. 짧은 대화지만 긴 이야기가 담겼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다. 옆 테이블 할머니, 창가 할아버지, 모두 혼자다. 모두 외롭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순옥 씨가 묻는다. 망설인다. 그런데 대답이 나온다. 네, 올게요. 순옥 씨가 환하게 웃는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난다. 인사를 나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 따뜻한 말들. 복지관을 나서는데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부드럽다. 혼자 걷는데 혼자 같지 않다. 순옥 씨 얼굴이 떠오른다. 저도 그래요. 그 말이 귀에 맴돈다. 혼자지만 함께였다. 외로웠지만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연다. 집이 달라 보인다. 어제랑 똑같은 집인데 오늘은 덜 외롭다. 거울을 본다. 내 얼굴이 웃고 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는 내 얼굴을 봤는지. 복지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 오늘 마신 커피 맛, 순옥 씨의 웃음, 사람들의 목소리.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연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온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나는 살고 있지 않았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아침이 오면 눈 뜨고, 밤이 오면 자고, TV 켜고, 밥 먹고, 약 먹고, 매일 똑같은 반복. 그게 사는 거라고 믿었다. 아니, 믿으려고 했다. 연금은 매달 들어왔다. 85만 원. 숫자로 찍혔다. 증명됐다. 나는 살아있다고. 돈을 받으니까, 밥을 먹으니까, 숨을 쉬니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나는 죽어 있었다. 마음이, 영혼이.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떠난 뒤?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다. 어쩌면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던 그때부터, 아니,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나는 항상 누군가였다. 나 자신은 아니었다. 박영숙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박영숙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거울을 본다. 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내 얼굴.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지? 68회를 살았는데 나는 나를 모른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았다. 시집가라고 해서 갔다. 애 낳으라고 해서 낳았다. 열심히 살라고 해서 살았다. 참으라고 해서 참았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멈춰버렸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다.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오늘 복지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순옥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살아있다는 기분.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난 살아있지 않았다는 걸. 연금 통장을 다시 떠올린다. 85만 원.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어온다. 정확하다.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했나? 밥 먹고, 잠자고, TV 보고. 삶이 아니고 생존이었다. 그게 다였다. 동물도 먹고 자고 숨쉰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동물처럼. 아니, 동물만도 못하게. 동물은 본능이라도 있다.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느끼고. 나는 그마저 없었다. 그냥 견뎠다.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기다렸다. 왜? 무엇을 위해? 모른다. 습관이었다. 사는 게, 버티는 게. 엄마, 잘 지내? 아들이 가끔 묻는다. 대답한다. 응, 잘 지내. 거짓말이다. 잘 지내지 않는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냥 존재만 한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다. 반달이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간다. 바람이 분다. 커튼이 흔들린다. 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린다. 세상은 살아 움직인다. 나만 멈춰 있었다. 왜 멈췄을까?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떠나서? 친구들이 흩어져서? 자식들이 바빠서? 아니다. 나를 잃어버려서다. 박영숙이라는 사람을, 내가 누군지를, 내가 뭘 원하는지를 다 잃어버렸다. 아니, 애초에 가진 적이 있었나? 모르겠다. 오늘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선택했다는 걸. 가기로 결정한 건 나였다. 커피를 배우기로 한 것도, 순옥 씨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작은 선택들이었지만 내 선택이었다.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한 게 언제였나? 기억나지 않는다. 항상 따라갔다. 남의 선택을, 남의 인생을.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느꼈나 보다. 침대에 다시 누워 천장을 본다.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다.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채우지 않았다. 채울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이 빈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아니다. 나 스스로 채워야 한다. 박영숙으로. 눈을 감는다. 내일은 뭘 할까? 그 생각을 하니 잠이 온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다. 아침 6시. 어제와 똑같이 눈이 떠진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기분이다. 일어나 거실로 나가 커튼을 연다. 햇살이 들어온다. 같은 햇살이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더 밝고 더 따뜻하다. 부엌으로 가서 선반을 연다. 복지관에서 배워서 산 커피 도구들이 보인다. 드리퍼, 필터, 원두, 손잡이 달린 주전자. 하나씩 꺼낸다.
이제 익숙하다. 한 달 전만 해도 서툴렀는데 이젠 손이 기억한다. 물을 끓인다. 보글보글 소리가 난다.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는다. 윙 하는 소리. 커피가 갈리며 향이 방 안가득 퍼진다. 필터를 접어 드리퍼에 올리고 갈린 원두를 넣는다. 평평하게 고른 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붓는다. 가운데서부터 원을 그리듯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커피가 추출된다. 방울방울 떨어지며 컵에 고인다. 진한 갈색, 완성이다. 컵을 들어 향을 깊이 맡는다. 코끝이 간질간질하다. 한 모금 마신다. 쓰다. 그런데 좋다. 쓴맛 뒤에 고소함이 온다. 그리고 달콤함도 살짝. 맛있다. 혼잣말이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다. 예전의 혼잣말은 외로움이었다. 지금은 대화다. 나와 나의 대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신다. 아침 풍경이 보인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예전엔 부러웠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다. 나도 갈 곳이 있다. 복지관, 순옥 씨, 커피 수업. 오늘 오후엔 노래교실도 있다. 휴대폰이 울린다. 순옥 씨의 카톡이다. 영숙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내가 비빔밥 싸올게요. 웃음이 나온다. 답장을 보낸다. 좋아요. 나는 김밥 싸갈게요.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는 것, 기다림이 있다는 것.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 커피를 다 마신 후 컵을 씻는다. 정성스럽게. 이 컵이 소중하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물건이니까.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본다. 변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표정이 다르다. 눈빛이 살아있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 좋은 아침이야, 영수가. 말한다. 거울 속 나에게. 대답은 없지만 괜찮다. 내가 나를 인사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옷장을 연다. 뭘 입을까? 예전엔 아무거나 입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고른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낸다. 다림질한 바지도 신경 쓴다. 나 자신에게. 준비를 마치고 김밥을 싼다. 순옥 씨 것까지. 단무지, 햄, 계란, 시금치. 정성껏 만다. 예쁘게 만들어 도시락에 담는다. 현관문을 나서 계단을 내려간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얼굴에 닿는다. 따뜻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다. 천천히. 급할 것 없다. 여유가 있다. 정류장에서 기다린다. 옆에 젊은 여자가 선다. 회사원인가 보다. 피곤해 보인다. 날씨 좋죠? 내가 먼저 말을 건다. 여자가 놀란 얼굴로 쳐다본다. 그러다 웃는다. 네, 정말 좋아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 좋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본다. 부산의 거리가 지나간다. 상점들, 사람들, 나무들. 다 익숙한 풍경인데 새롭게 보인다. 복지관에 도착해 입구로 걸어간다. 영숙 씨, 순옥 씨가 손을 흔든다. 먼저 와 있었나 보다. 순옥 씨, 나도 손을 흔든다. 무릎이 아프지만 뛰어간다. 순옥 씨와 포옹한다. 따뜻하다. 김밥 싸왔어요. 나도 비빔밥 싸왔어요. 둘이서 웃는다. 함께 안으로 들어간다. 카페 체험실이 보인다.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제 다 친구다.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리에 앉는다. 수업이 시작된다. 오늘은 라떼 아트를 배운다. 하트 그리는 법. 우유를 천천히 따른다. 손목을 돌린다.
하트가 그려진다. 삐뚤삐뚤하지만 하트다. 와, 순옥 씨가 박수친다. 뿌듯하다. 점심시간이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햇살 좋은 곳에 앉는다. 김밥과 비빔밥을 나눠 먹는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한다. 오늘 아침 일, 어제 본 드라마, 다음 주 계획.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소중하다. 오후 수업도 듣는다. 노래교실. 떨리는 목소리로 연가를 부른다. 가사가 가슴에 와닿는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청춘이 생각난다. 젊었던 시절, 사랑했던 시절, 남편 얼굴이 떠오른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그리워서다. 그립지만 괜찮다. 수업이 끝나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연다. 집은 여전히 조용하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다. 텅 비었지만 외롭지 않다. 혼자지만 쓸쓸하지 않다. 아침에 내린 커피 향이 남아있다. 싱크대에 놓인 깨끗이 씻긴 컵을 본다. 나를 위해 내린 커피였다. 그걸로 충분하다. 혼자라는 건 이제 안다. 외로운 게 아니다. 나를 찾는 시간이다.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다. 창문을 연다. 저녁 바람이 들어온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할까? 기대된다. 돈이 있다고 마음이 따뜻한 건 아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삶의 연금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인가요? 마음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